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요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립니다. 앞으로의 수사의 향배를 가를 아주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늘 이 신문에 관심이 아주 뜨거운데요. 먼저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사법농단 그 구속 1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예. 그런 그 초미의 관심 사안인데요. 검찰은 이제 지난 23일 날 그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그리고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국고 손실 혐의 예. 등 30여 개에 달하는 범죄 사실을 적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영장 청구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게 된다면 네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태 전 법원 행정처장 전직 그 최고위급들의 그 법관들이 관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경우에 이 그 임 전 차장 같은 경우는 그 중간 책임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이게 구속이 돼서 뭔가 수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면 예. 그 위쪽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렇죠. 굉장히 예. 큰 그런 현재 시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속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문제인데 이 혐의를 앞서서 뭐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명폰으로 이 뭐 증언을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도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다면서요? 사실 이제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차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사실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본인의 핸드폰이 아닌 사무실 직원의 지인 명의로 핸드폰 하나 개설하고 예. 그 핸드폰에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바이버라든가 해외에 이제 서버를 두고 있는 그런 메신저들을 깔고 앱을 깔고 그 앱을 통해서 행정처에 있던 판사 6명 정도에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네. 내용이 어차피 이제 이런 식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할 예정이니까 7월 정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가서 조사를 혹시라도 받게 되면 예. 내가 지시했다는 것은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 이런 내용을 이제 지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 사실 그 당시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초창기에 검찰에서 이 사법농단 관련된 재판을, 그러니까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시도를 했었었는데 네. 그 시도들이 전부 다 번번이 좌절이 됐었었고요. 특히 그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하기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관련돼 있는 행정처에 있는 판사들에게 수사를 해본 결과 예. 사람들이 전부 다 대부분의 경우는 처음에는 혐의를 다 부인하거나 내지는 그런 사실 없다는 식으로 전부 다 아니오라는 부인하는 그런 정책을 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임종원 차장이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사실 나왔었습니다.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 그런 식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과 은폐 시도가 있었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은폐 시도뿐만 아니라 이게 해명도 거짓으로 여러 번 했던 게 이제 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고 있는데 당시 헌재 소장에게도 거짓으로 해명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이제 헌법재판소장에게 소위 그 법원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문건과 관련된 것을 이제 허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2015년 11월달에 통진당 그 지방의원 그 지위 확인 소송 관련해서 전주지방법원에서의 판결이 나온 그 직후에 당시에 그 헌재 결정을 비판을 하는 그 대법원 내부 문건이 네. 그 당시에 이제 공보 판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배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헌재 월권을 언급한 문건이 아니냐라고 이제 논란이 되니까 긴급 회의를 이제 소집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임 전 차장 같은 경우가 이제 판사 개인의 의견이다. 예. 이것은 이제 전체 의견이 아니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허위 경위서를 작성을 해서 문건이 유출된 바로 다음 날 헌법재판소장 즉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와 연관이 이제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이 판사 개인의 의견이고 이것은 결재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내부 보고도 안 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를
헌재에다가 이제 그 보고를 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도 위증을 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이 지난 2016년에 대법원 그 국정감사에서 예. 이것이 거론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 그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해서 예. 이것이 이제 그 국회에서의 그 위정죄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그런 사안이죠. 자, 이런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 임종원 차장 전 차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검찰 조사를 4번이나 받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나는 모른다 이런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영장 실질 그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는 또 어떤 논리를 펴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4번 조사 받으면서 사실 모른다라는 식으로 부인 전략을 쓰긴 했는데 네. 그중에 또 일부분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상사였던 고용환 전 대법관, 예. 그러니까 그 법원 행정처 처장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잘 모른다라는 식의 예.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수사 협조했다는 취지로 자기가 아마 진술할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네. 이제 그거 이외에 나머지 혐의 사실이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특히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네. 법리적으로는 사실 상당히 다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죄가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변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직권남용 관련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이거는 좀 타당성이 없고 내가 실질적으로 행정처 차장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내가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무언가 행사할 수는 없었다. 이런 식의 전략을 쓸 것 같고요.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고용환 전 대법관 같은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인정한 것 이외의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인하는 전략을 쓸 것 같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예. 이제 주거 부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냐 마냐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건데 본인은 어차피 뭐 주거가 일정하고 또 도주 우려 당연히 없는 것이고 예. 이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다 확보해 가지고 있다. 예. 그러니까 예컨대 임종원 전 차장의 집이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이미 한 번 압수수색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미 전부 다 가져갔고 또 특히 나는 자발적으로 USB 같은 것들을 이미 수사기관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내가 더 이상 증거 인멸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뭐 구속 여부를 가를 최대 쟁점인지 아마 직권 남용이 될 그렇죠. 텐데. 예, 예. 근데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경우에 봤을 때도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낮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논리를 아마 임종원 전 차장 입장에서도 이제 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만 검찰에서는 또 이게 충분히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번에 그렇죠. 좀 대응을 잘 할 것이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230쪽에 달하는 범죄 사실을 기재한 영장 청구서가 있는데 예. 그 영장 청구서 내에 상세하게 임종원 전 차장이 어떤 식의 행위를 했는지를 썼다. 근데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차장의 직무 권한인지 아닌지가 사실 매우 중요한 건데 네네. 법원 행정처의 차장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실무를 아우르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임종원 전 차장이 한 모든 것들은 임 차장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이었고 예. 그러한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을 임 차장이 적극적으로 그 위법한 사실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보기엔 즉 검찰이 보기에는 이건 직권남용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논리를 폈습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 그러니까 임종원 전 차장의 변호인 측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논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들이 펼친 논리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1심 판결에서 직권남용이 이제 인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또 인정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인정된 부분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권한 범위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예, 예. 그다음에 매우 애매하고 추상적이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임종원 차장이 가지고 있는 직무 권한 범위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적용될 수 있을지 예. 몰라도 임 차장에 대해서는 시킨 대로 하는 중간에 있는 그냥 정말 실무하는 사람일 뿐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라고 합니다. 예. 자, 임 전 차장의 오늘 구속 여부, 과연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임종원 전 차장 구속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법 원칙과 판례에 따라서 아마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 날 것이다. 일단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검찰에서는 지금 이제 당연히 지금 아까 적시했던 그 수많은 그 범죄 사실과 또는 이제 그 충분히 그 관련되는 자료를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예. 지금까지 사실은 한 번도 구속 결정이 난 적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는 사실 뭐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그 결정이 날 텐데 예. 그 기초를 우리가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죠. 뭐 사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래도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은 어떻게 전망을 글쎄요, 할 수 지금 이제 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 이번에 이제 영장 그 전담 판사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번 달부터 그래서 새로, 이제 예. 새로 교체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 임민성 부장판사라고 네. 해서요. 지금 이제 교체를 하고 그분의 이제 그 경력을 보니까 지금 이제 법원 행정처라든가 대법원에서 근무를 한 그런 경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번에 그 법원 행정처 즉 대법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 수사를 갖다가 해 나가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쪽으로부터는 좀 약간 그 자유스러울 수 있는 사람을 일단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임민성 부장 판사의 그 판단이 예. 어떤 식으로 본인이 이제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 판단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 자기 친정인 그 법원에 대해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과연 그 가운데서 어떤 그 균형을 맞추면서 결정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목을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예. 임종원 전 차장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우리 법원이라는 그런 조직적인 그런 어떤 논리를 좀 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본다면 오늘 이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예상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노 변호사님이 보실 땐 또 어떻게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가 원래 3명이었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2명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제 교체가 됐다기보다는. 근데 한 분은 검찰 출신이면서 법원에 판사로 임명되신 분이 한 분 지난번에 들어갔고 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그 압수수색 영장을 한번 발부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지금 이번에 이제 임민상 부장판사가 새로 들어가서 5분이 되었는데 임민상 부장판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처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중앙법원에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판사로서만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그 지난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본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행정처에 뭐 조금 그런 기반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현재 얼마 전에 고등법원에 있는 강민구 부장판사가 임종원 전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두고 좀 비난한 부분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는 검찰이 좀 너무한다라고 하는 시각을 법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법원 입장에서는 아무리 임종원 전 차장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 영장을 발부하기 쉽지가 않죠. 다만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는데 그 변수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영장이 발부가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도 물론 이제 언론 플레이 비슷하게 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매우 크고 예. 지금 이 방탄 판사들의 문제다라고 하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예. 만약에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그 비난을 혼자 다 몸에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제 여야 사당의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특별재판부라고 하는 거를 좀 설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뭐 특정인을 보호해줘서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대를 위해서는 소리 희생하는 게 맞겠다라는 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전체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수가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특별재판부를 염원하고 있는 국민의 그런 마음과 정치권의 이런 입장들 그리고 현재까지 사법부가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사법 신뢰를 뭐 추락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나 이분들이 뭐 방어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